지금까지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으로 인한 미국 국적 사망자는 30명, 13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는 가자지구 남부에서 임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4일 시카고 근교에서는 이슬람교도를 향한 잔인한 증오범죄로 6세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정부 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65살 광모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일정이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으로 인한 미국 국적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13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는 가자지구 남부에서 임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습격한 이후 발생한 미국 국적 사망자가 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은 현재 미국 국적자 30명의 사망을 확인했다며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애도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13명의 미국 국적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고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정부가 실종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온 시간을 쏟고 있다면서 인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모든 측면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CBS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살아있는 이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디언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3개국이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라파 국경 검문소의 재개방에 맞춰 이날 오전 9시부터 가자지구 남부에서 휴전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가자지구에 갇힌 미국인과 외국인들이 국경을 통과해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자지구에 갇힌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은 500에서 6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간의 전쟁 이후 미국 내에서도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를 향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시카고 근교에서는 이슬람교도를 향한 잔인한 증오범죄로 6세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경찰 발표에 따르면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71살 조셉 추바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한 상태입니다. 추바는 피해자가 새들어 살던 주택의 집주인으로 중동 관련 뉴스를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최대 무슬림 단체인 미 이슬람 관계위원회가 소년 부친으로부터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집 주인인 추바는 14일 소년의 집 문을 두드린 뒤 소년 모친이 문을 열어주자 무슬림은 죽어야 돼 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소년 모친은 가까스로 화장실로 도피해 911에 신고했고 잠시 뒤 화장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6세 아들이 흉기로 찔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26군데의 자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소년의 모친도 흉기 공격으로 10여 군데 상처를 입고 심각하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후 미국 내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에 대한 위협을 추적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FBI는 종교 지도자들과 연락해 지역사회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미국 내 유대교 및 이슬람 관련 종교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끔찍한 증오 행위는 미국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증오와 편견을 거부하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족과 팔레스타인인 아랍인, 미국 내 무슬림 공동체에 위로와 기도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모두 면제됩니다. 뉴저지 주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 중인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18일 경찰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면 약 일주일 후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등 추가 운전자 교육 없이 수수료만 지불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머피 주지사와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앨렌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과 뉴저지 한인회장 등을 포함해 재계 및 교육계 리더, 선출직 공무원 등 30명에서 4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한국과 일본은 뉴저지의 가장 중요한 경제, 학문, 문화적 파트너였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오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뉴저지 경제 성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 동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수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65살 광모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지법이 조지아주 브라젤턴에 거주하는 65살 폴 곽 씨에게 허위 서류를 이용한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곽 씨에게 119만 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곽 씨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 경제피해재난대출 신청서 수십 건을 허위로 작성해 접수하고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곽 씨는 신청 과정에서 직원 수, 매출 등 기업 정보를 조작했고 당시 직원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 주소의 호수를 다르게 쓰는 수법을 사용해 수십 건을 신청했습니다. 일부 신청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그가 2020년 5월 개설해 재정 및 투자 지원을 제공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며 한인들에게 불법 신청 행위를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곽 씨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보고 고객 중 한 명이 15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곽 씨는 주수 최방, 존선헌, 김숙희 등 3명의 한인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접수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불법 수령했습니다. 곽 씨와 공모한 방 씨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고 헌 씨와 김 씨는 각각 징역 2년, 보호관찰 1년형을 받았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일정이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3일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3일 뉴욕 총영사관은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를 위해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됐다며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재외선관위는 2024년 5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날 뉴욕 재외선관위는 김희환 총영사가 주재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의에서는 박진홍 위원과 김수진 위원, 이동규 위원과 조동현 위원이 참석했고 위원장에는 박진홍 위원, 부위원장에는 이동규 위원이 호선됐습니다. 단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은 해당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석인 상태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재외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외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투표에 참여하려면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를 꼭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이 내일 17일로 예정됐습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이자 친트럼프로 분류되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후보로 선출됐지만 역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 13일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당내 강경파이자 친트럼프로 분류되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됐던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당내 분란이 일면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은 근소한 차이로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던 법사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원의장 선출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에서 4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선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부 공화당 의원은 조던 의원에 완강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결을 위해서는 217표가 필요하지만 지난 13일 하원 공화당이 실시한 예비투표에서 찬성은 152표, 반대는 55표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강경파인 조던 위원장에 대한 반대 기류가 거셉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하원의장 선출에 초당파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던을 극단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하원의장 선출과 관련해 초당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비공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제프리스 의원을 하원의장 후보로 내세웠지만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던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메디컬 그룹인 서울 메디컬 그룹이 창립 30주년 기념 연례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뉴저지 블룸필드 연회장에서 열린 킥오프 행사는 웰케어, 휴메나 등 대형 건강보험 회사들과 한인 건강보험 에이전트 및 한인 의료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2023년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로 한인 시니어들에게는 신규 가입은 물론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은 주치의가 정해지는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이 권장되고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 소지자라면 이 기간 중 어떤 메디컬 그룹을 선택하느냐가 향후 자신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very 베네핏이 바뀌죠. 점점 좋아집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 환자들의 medical needs, 예를 들면 dental, 트랜스포테이션, 아큐펑처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프로모트해요. 그럼 이제 경쟁을 붙여서 이 보험회사에서 점점 그 베네핏이 올라갑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이번 킥오프 행사에서 어센드 파트너스와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도 전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미 전역의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돼 환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 5년 동안 엄청 컸어요. last 5 years. 그래서 더 이제 번창하려면은 꼭 환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우리 퀄리티를 좀 올리려고요. 우리 수준을 올리려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그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they'll take us to the next step, next level. 서울 메디컬 그룹은 1993년 창립 이래 매년 주치의 수를 대폭 확대해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6개 주에서 362명의 주치의와 4,427명의 스페셜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전라남도 나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수출 협약 행사를 가졌습니다. H마트는 전라남도 나주시의 농산물과 수산물 500만 달러 상당을 미국 시장에 수입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H마트 최우진 사장과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14일 H마트 뉴저지 리치필드점에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나주시 H마트 농수산식품 수출 협약 행사를 열었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H마트의 도움으로 미국 시장에 나주산 농수산식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해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나주배를 비롯해서 나주쌀, 또 김, 또 식혜 이런 다양한 품목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H마트와 함께하면 앞으로 큰 성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 시장과 나주시 관계자들은 업무 협약 체결식이 끝난 뒤 리치필드점 매장에서 진행되는 나주시 농수산식품 판촉 행사에 직접 참여해 고객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H마트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 판촉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고 나주배, 쌀, 홍어 등 나주산 농수산식품들을 특별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13일 취임 선서와 함께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터너 특사는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오늘 16일부터 18일 서울을 방문하고 정부 관계자, 시민 사회단체, 탈북자, 언론인 등을 만나 북한 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상봉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터너 특사가 활동에 들어가면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퇴임 이후 6년여간 지속됐던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국무부는 취임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고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1시 35분께 덴버의 한 상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명이 숨져 있었고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 나이 등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상점에서 파티가 열렸고 최소 총기 2정에서 총알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참가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서로 잘 아는 2사람 간의 싸움으로 인해 총격이 발생했다며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푸에블로 인근 고속도로에서 열차가 탈선해 다리가 붕괴되고 싣고 있던 석탄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순찰대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지나가던 트럭 운전자가 잔해 아래 갇혀 트럭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상태나 다른 운전자가 사고에 휘말렸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순찰대와 푸에블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고속도로 위에 다리가 부분적으로 붕괴하고 그 아래에 트럭이 깔려있는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열차의 바퀴와 석탄이 고속도로에 쌓여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 플러스, 에센셜 플랜 등 주정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갱신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비용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정부 제공 건강보험은 매년 보험 갱신을 위해 가입자 수혜 자격을 확인하는데 이를 악용한 사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정부 당국자는 정부기관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 등으로 가입자를 위협하거나 금전 및 신용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행위가 의심되면 보건국에 전화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